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의 영상들과 다르게 한번 좀 기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녹음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요. 이제 게임을 만들 때 이제 다수의 오브젝트들을 데이터상에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오브젝트 풀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오브젝트 풀링이라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바닥에 수영장에 있는 그런 풀 있잖아요. 풀. 이런 곳에다가 어떠한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이 모아놓은 곳에서 이제 뭔가 그 안에서만 관리해서 거기 안에 있는 값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은 어, 다시 뺐다가 쓴 다음에 다시 거기다 갖다 놓고 다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브젝트 풀링을 사용해서 구현해 본 내용이 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구현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고 요거를 한번 빠르게 코딩을 통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브젝트 풀링이라는 게 어떤 원리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이론적인 부분은 좀 제외하고 실제 유니티상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좀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 총 두 가지 공간 안에서 두 가지의 위치 안에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서로 방향을 쏘면서 이렇게 이런 오브젝트 큐브를 쏘도록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이제 리지드 바디 이제 물리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라는 이 콜라이더를 바깥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메서드를 호출해서 이제 그 이 큐브들을 꺼주고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꺼주고 그리고 쏠 때는 다시 여기는 활용해서 켜줘서 사용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지금 139개 생성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실제로 이 큐브라는 것은 데이터상에 139개를 리스트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거고요. 이 이상 이게 지금 생성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데이터를 굳이 뭐 만들 때마다 새로 생성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139개라는 데이터 저장 데이터만 할당해 놓고 지금 그 안에서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새로 이제 삭제되거나 이제 동적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프레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자 다시 한번 이제 요거를 이제 구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에 있던 거를 좀 삭제를 해볼게요. 다 삭제하고 다 삭제를 해주고요. 지금 다 삭제된 상태고요. 이벤트 시스템까지 전부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빈 화면에서부터 한번 실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오브젝트 만들기 전에 일단 큐브를 사용할 거니까 이 큐브 3D 오브젝트에서 큐브를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위치를 리셋해 주고요. 자, 그러면 큐브가 하나 생겼죠. 얘를 그냥 실행하면은 일단 뭐 가만히 공중에 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물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리지드 바디를 컴포넌트로 추가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이제 여러 번 생성해 줄 거기 때문에 자, 얘를 이렇게 에셋에 옮겨서 프로젝트에 옮겨서 이제 프리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자, 이제 매니저를 하나 만들 거예요. 저는 이제 풀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위치를 초기해 준 다음에 여기서도 풀
풀 매니저 CS라는 건 제가 그냥 붙이는 저의 표기법이에요. 그래가지고 CS란 컴포넌트 스크립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헷갈리지 않으려고 이제 CS라는 저만의 약자를 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 매니저라는 것을 만들어서 MANAGER 그쵸?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스크립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유니티 상에서 오브젝트 풀을 사용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장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자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계속 자식으로 붙여주는 형태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이 풀 매니저에서. 그러니까 풀에 자식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여기서 정리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러면 이때 지금 이 풀 매니저라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객체 오브젝트가 자식으로 지금 가지고 있죠. 이 말은 즉 이제 이 오브젝트에 자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그다음에 풀 tr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제가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하나 해볼게요. 디버그 로그로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차일드의 개수가 사실 개수 몇 개냐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콘솔 창에서 아이고야 아직 안 넣어줬네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넣어주고 이 풀 매니저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한 개가 됐죠. 이런 식으로 자식의 개수가 좀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브젝트 풀이라는 이 풀의 기준 오브젝트 풀링을 할 때 이 풀링 그러니까 공간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가 또 이제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자, 이것이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구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먼저 오브젝트 풀링을 이 자식이라는 기준으로 공간을 관리 방법을 자식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안에 있는 자식이라는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void 뭐 누를 때마다 하는 거라고 치면은 뭐 add 오브젝트 해주고요. 여기서 update 메서드를 불러와서 if input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키코드 스페이스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누를 때마다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임시 변수 멤버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 여기서 오브젝트 프리팹 obj 이렇게 프리팹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스턴트 레이트를 해줘서 이렇게 해주고 this 이렇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서 제가 밖에서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뜬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프로젝트 창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가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계속 생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를 때마다 생성이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죠. 끊임없이 개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기서 다시 한번 이거로 이 디버그 로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의 children이 몇 개냐 이렇게 했을 때 자, 계속 무한히 늘어납니다. 결국 이게 뭐 만개구, 천개구, 만개구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 메모리에 그만큼 할당이 돼서 메모리 관리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 오브젝트가 꺼지게 돼서 그러니까 비활성화 됐을 때 그걸 다시 켜주면서 원하는 위치에 다시 뿌려주게 되면 조금 이제 더 이상 동적 할당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브젝트 새로 생성해주지 않아도 이제 그 안에서 오브젝트들을
더 이상 메모리가 늘어나는 일 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말로만 하면 이해가 어려우니까 자, 해볼게요. 자, 근데 먼저 이렇게 하면 생성되는 것까지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사라지는 조건을 또 따로 좀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큐브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센터에 두고 한 10, 한 뭐 20 이렇게 늘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 메쉬를 꺼주고요. 그냥 삭제. 이것도 리무브 삭제. 그 다음에 그래서 콜라이더를 불러왔죠. 여기서 리지드 바디를 해서 그래서 이 스트리거를 체크해 줍니다. 이 스트리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하나 더 만듭니다. 아웃 체크. 그러니까 이 큐브가 벗어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서 on 트리거 exit. 그러니까 뭔가 이 큐브 이 콜라이더 안에서 나갔을 때 뭔가를 하겠다. 뭐라냐면은 이것을 이것의 게임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에서 나간 이 큐브 콜라이더를 벗어난 것의 게임 오브젝트를 set active를 꺼주겠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라비티를 체크를 풀어주고요. 그라비티 틀어줘야 이제 밑으로 안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좀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지금 꺼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꺼지는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계속 생성만 되고 있죠. 자,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 이 add 게임 오브젝트, 그러니까 add 오브젝트를 해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복사를 해주고요. 그쵸? 이렇게 해주고 이거 잠시 주석 처리해줍니다. 그 다음에 일단 여기 안에는 너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for를 만들어서 이 현재 들고 이 풀을 관리하는 이 부모 오브젝트의 차이드 개수만큼 포문을 돌려주고요. if 그래서 getChild라고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i 그러니까 번째의 오브젝트를 상태를 가져오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게임 오브젝트의 액티브 셀프가 상태가 비활성화되어 있냐 켜져 있냐에 대한 상태가 만약에 꺼져 있다면, 그죠? 느낌표 꺼져 있다면 이 오브젝트를 set 액티브에서 켜주고 여기다가 넣어주겠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게, 이렇게 하면 코드가 더 이쁘게 나오겠죠? 멤버 변수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겠다. 근데 만약에 얘가 널이다. 널이라는 것은 지금 이 포문 안에서 돌 때 한 번도 이 부분을 타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겠습니다. 켜주고 브레이크. 자, 또는 여기서 꺼져 있다면, 없다면 여기서 이렇게 새로 생성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있으면 이미 만들어진 것 중에 현재 안 쓰고 있는 게 있으면 새로 써주겠다. 넣어주고 켜주고 다시 쓰는 것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다 돌았는데 없다. 그러면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걸 하나 더 반환값으로 게임 오브젝트를 받을게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리턴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관리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더 코드가 깔끔해지겠네요. 어차피 여기서 브레이크로 나가면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값을 불러올 수가 있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트랜스폼
얘가 이제 생성되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의 센스 포지션을 좀 헷갈리니까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얘의 트랜스폼 포지션을 이렇게 해서 포지션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생성이 됐을 때 얘가 이렇게 가운데서 다시 생성이 되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7개 이상 안 늘어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점점 빨라지죠. 이렇게 된 이유가 이 가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꺼졌다가 가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켜지니까 가속도가 계속 붙기만 하는 건데, 자, 그럼 이거를 여기서 get component를 해서 여기서 rigid body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velocity, 그러니까 현재 적용된 물리값을 벡터 제로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유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들 때마다 이런 식으로 안 늘어나는 상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데이터가 더 동종 할당이 되지 않고 됐을 때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지금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첫 번째 방법에서는 오브젝트의 자식, 부모를 활용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볼게요. 그냥 이거는 평범하게 그냥 이제 컨테이너 안에 있는 이제 리스트 활용하기. 자, 이건 리스트는 쉽습니다. 똑같이 리스트를 하고요. 오브젝트를 해서 여기서 풀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어웨이크에서 동적 할당을 미리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 부분 있죠? 여 부분을 그냥 똑같이 이거를 리스트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for list count 그 다음에 if list에 active self가 꺼져 있다면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 리스트 안에서. 그러면은 얘는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이것도 주석 처리해주고, 여기서는 인서트 레이트를 해주고 나서 반드시 여기 처리 하나 해줘야겠죠. add를 해줍니다. vj 이런 식으로요. 넣어주면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계속 늘어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누를 때마다 나오니까 객키로 해서 한번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61개 이상 안 늘어나죠? 네. 네. 지금 얘네들이 이게 사방으로 튕긴 이유가 서로 태어날 때 부딪혀가지고 튕겨 나가는 겁니다. 자신들이 부딪혀서 자신들끼리.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브젝트 풀링을 유니티 상에서 구현해보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런 반환값을 뭐 게임 오브젝트인데 뭐 이걸 스크립트로 해도 되고 자신이 만든 뭐 유닛으로 뭐 몬스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형태로도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게 이런 기본 방법을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시게 된다면 좀 더 본인에게 편하거나 어쩌면 더 좋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 오브젝트 풀링을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리플로 달려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에서 성실성의껏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